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렵게 7만원 위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거 지지가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3점 보시면은요, 차트상에서 4월달 5월달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슬슬 이거는 외국인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작년에 엔케리디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팔았습니다. 주구장창 팔았죠. 1000만 주, 1400만 주 순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패턴에 변화가 생긴 건 4월달, 5월달부터인데 외국인의 매수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냐? 저가 매수는 지났고요. 이게 4월달, 5월달이었거든요. 지금 2단계입니다. 구간 매수, 구간 매수는 조금 구간을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저고가와 시장가로 하게 되면 주가가 제대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박 대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가서 97년에 큰 변화가 있었죠. 파생 시장이 오픈됩니다. 선물 옵션.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때 이후 삼성전자는 거의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지분이 50%, 발행한도 30%로 걸려있죠, 제한이. 그러면 15%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파생 시장과의 연동 때문에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잔파동은 모르겠는데 상승과 하락,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외국인이 일단 사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니까 레버리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보대출, 개인들이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신용융자와 함께 이거 큰 리스크가 됩니다. 어떤 리스크죠? 급등, 급락 리스크입니다. 신용이 개입되면, 담보가 개입되면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 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왔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까지 들어왔다. 레버리지.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죠. 숏 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5만원대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한번 팔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될지 최근 나온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짧게 핵심만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세, 애플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이거 살짝 문제가 됩니다. 점유율에서 애플을 많이 따라잡을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에서 56 반토막이었죠. 49에서 30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분위기 잘 좋았는데 관세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주가 급락에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테일러 공장 10조 추가 플러스 알파 추가 투자 하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대형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테슬라의 23조 가속기 수주가 있었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수주가 있었습니다. 둘 다 대단한데 특히 애플의 이미지 센서 소니가 독점했었죠. 이걸 삼성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공장 그동안 문만 열어놓고 공장 못 돌렸는데 풀가동 추가 투자한다. 트럼프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세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을 돌파했다. 애플을 돌변했다. 어떻게 애플을 뚫었을까요? 소니가 독점했었는데 아무튼 기술력이 그만큼 이제 앞서가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조만간 매출이 수조 원대 이를 것 같다. 아무튼 파운드리 부분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그 이유가 있죠. 충당금입니다. H뱀을 만들어 놓고 콜테스트를 계속 통과 못합니다. 쌓이는 재고 충당금으로 처리해서 손실 처리했습니다. 그게 1조예요. 근데 삼성이 중요한 진전이 하나 있었죠. 이번에 로직 다이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고질적인 문제죠. 이걸 해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 엔비디아 콜테스트는 통과 못했죠. 어쨌든 브로드컴을 쓰는데 엔비디아는 왜 통과를 못하느냐? 바로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격차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죠. 브로드컴보다 훨씬 발열 기준 까다롭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은 됐는데 이게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이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불확실성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이것도 HBM이 또 연결이 되는데요. 테슬라에서 수주한 거는 AI 가속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AI 가속기거든요. 이 안에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HBM이 12단짜리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유형의 HBM4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둘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미 둘 중에 콜 테스트를 먼저 통과하는 회사한테 납품해주겠다. HBM4는 기존의 HBM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삼성이 이것까지 수주를 한다? 복합 수주? 주가가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AI 가속기는 여러분 AI 칩의 중요 부품입니다. AI의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HBM4, 엔비디아의 AI 칩은 AI6, 완전히 최첨단 AI 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수주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추세 전환하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의존을 낮추겠다. 주문형 반도체와 AI 가속기. 주문형 반도체, 최근에 GPU가 대세인 건 아시죠? 근데 GPU는 진화가 된 것뿐이지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에너지율이 떨어지죠? 1세대 인공지능은 A식입니다. 높은 연산 속도와 에너지 효율, 범용성은 낮지만 인텔 99는 이미 GPU가 수급도 안 좋죠? 엔비디아 독점이고 발열문,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식으로 가는 중입니다. 삼성이 AI 가속기도 뚫었죠. 이 A식 시장에도 참여합니다. 삼성의 차세대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 그동안 좁혔던 애플과의 격차 많이 쫓아갔는데 관세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죠. 미국의 테일러 공장 풀가동 10조 추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롭겠죠. 그리고 애플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 이미지 센서 굉장히 중요하죠. 소니를 뚫었다는 거. 그 다음에 1조 충당금, 역시 HBM이 문제였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더니요. 그리고 브로드콤까지 갔는데 엔비디아 콜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바로 발열 문제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HBM4에 추가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A식 주문형 반도체와 AI 가속기, 가속기는 뚫었죠. 테슬라 여기 HBM까지 복합 수주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A식 시장에도 참여합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두 개입니다. HBM과 파운드리. 파운드리 부분에 테슬라 수주가 있었고 애플 수주가 있었습니다. 테일러 공장 추가 투자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HBM만 해결하면 됩니다. 브로드컴은 됐는데 엔비디아 퀄트를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늦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올라온 다음에 7만원대, 물론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7만원부터 8만원 사이 굉장히 매물이 많죠. 여기 6만원대가 통과했는데 과연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올 건지 바로 통과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4, 5개월 쉬다가 터졌죠. 이럴 가능성, 바로 그거는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전략이 2단계까지 왔는데 3단계로 갈 것인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 숏 커버가 스케줄을 바뀌면 바로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스키장 나올 때 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코프로 아십니까? 재작년에 주가가 급등 나온 적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 급락하죠. 이때 왜 그랬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전기차 캐즘이라 해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숏셀링을 했는데 환매수하다가 스키즈로 바꿨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300% 급등한 다음에 급락해버립니다. 바로 숏 스키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은 아니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5년 정도 된 박스죠. 이 기간 동안 밑에서 매집을 했는데 주가는 박스권을 못 뚫었습니다. 받치는 세력도 있었지만 내리 누른 세력도 있었다는 얘기죠.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이 기간 동안 바로 HBM과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는 대형 고객이 확보되고 있고 HBM, 퀄트를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나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거는 HBM 콜 테스트를 통과할 거란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 삼성전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오늘 역시 7만원 밑으로 깰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 관련 대응 전략,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목차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의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시나리오와 타점, 그들의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에 시나리오, 타점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들어가 있고요.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외국인이 어떤 신호와 패턴에서 움직이는지,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와 타점에 들어가 있는 자료, 삼성 알려보내신 리포트 보내드리고, 제 공부방 여기 삼성전자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이거든요.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삼성전자 대응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매 관련 대응 전략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삼전이 최근에 주가가 정적 국면에 접어들면서 문자 신호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매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박 대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삼전을 이런 식으로 문자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3158-8575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이렇게 매수 매도 정확한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매매 타점 문자 삼성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변화가 좀 오고 있죠.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죠. 증권가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부 매집주, 일부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와 탑픽 5종목.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저도 펀드 매니저 출신이지만 연초에 자기가 살 종목 비중을 정합니다. 10%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 어떤 걸 어느 정도 사겠다. 만약에 조방원을 샀다면은 이미 이 비중을 넘어갔습니다.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거 정리합니다. 일부 매도를 해야 돼요. 다른 걸 삽니다. 어떤 걸 살까요? 더 오른 거, 아직 실적이 좋은데 못 오른 것들 순환매가 돕니다. 최근에 AI나 카지노, 화장품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기관과 여기는 1단계 매집주를 사고 있습니다. 매집에도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바로 가장 낮은 단계. 삼성의 작년 말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올 초나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황제주가 될 종목들, 주도주가 될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영상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대응하시고 매집주 리스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팔아 놓으셨거나 현금 있으신 분들, 매도하신 분들 당장 선취 매도 상관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삼전 관련해서 먼저 대응 전략, 삼성 알 있었죠? 외국인의 매수 매도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문자로 신호 받고 싶은 분들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만원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이 관세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공장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폰이 나가게 되면은 애플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도체 공장은 미국 텍사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공장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관세 때문에 애플과 격차를 많이 좁혔는데 격차가 많이 떨어지면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이거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 아직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먼저 파운드리, 테슬라와 애플을 뚫었습니다. 대형 수주가 있었죠. 특히 애플 대단합니다. 소니를 뚫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HBM 아직 엔비디아 콜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는데. 세 번째, 관세. 반도체는 모르겠는데 핸드폰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콜트 통과하고 관세 문제 해결돼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공매도 세력들,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 나왔겠다,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5만원부터 올렸잖아요. 추가 급등할 수도 있지만 밑으로 뺐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줄 수도 있고 스퀴즈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위에서 일부 매도, 밑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악재 때문에 추세가 바뀌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태배 리포트 안에 이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입장하시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주가 이렇게 급락할 때 타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문자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만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도 물론 담았지만 아직은 매집 단계가 2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 조방원, 물론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두산 에너비트가 될 종목들이란 거. 지금 조방원은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멀리 갔다는 거죠. 거꾸로 여기 있는 종목들은 실적 대비 주가가 안 간 종목들입니다. 아직 눈에 안 띄는 종목들이죠. 초기 매집주 종목입니다. 바로 그런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하신 다음에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박 대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될 종목들이죠. 차세대, 황제주, 주도주 리스트입니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일단 7만원 밑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깰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바로 공매도 세력들,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밑으로 급하게 민다는 얘기죠. 숏 커버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밑으로 쭉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뺐다가 올릴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 감안해야 됩니다. 밑에 이평선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 살짝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6만원, 3천원대, 4천원대에 위치하고 있죠? 아니면 그 밑에 6만원대, 과연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반등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가 관건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매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 왔다는 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물렸던 세력들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숏셀링 조심해야 됩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 박 대표가 모두 리포트해 놓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시세 보면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오늘 같은 날 특히 삼성 보내시면 정확한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최근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별거 아닌 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외국인들의 전략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걸부터 확인해야 돼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리포트 공부방 챙기시고, 그리고 올해 미장보다는 국장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왔어요. 5천억 정도 추가 집행을 했는데 과연 얘네들 어떤 걸 사고 있을지 바로 그런 겁니다.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그들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입니다. 매집주 리스트,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와 함께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구독하신 이후에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박 대표가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매집주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